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76, 77쪽에 보면 시멘트와 콘크리트 재료, 77쪽을 보시면 시멘트와 콘크리트 재료 중에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멘트에 대한 기본 상식을 보시면은 시멘트 한 포의 무게는 40kg입니다.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시멘트 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멘트에다가 물만 집어넣은 거, 이게 시멘트 풀이죠. 다른 말로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 그 다음에 모르타르는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물을 넣은 거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게 바로 콘크리트죠. 이제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는 거기에다가 또 철근이 들어가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미리 만들어진, 미리 믹스된 콘크리트다. 이걸 우리가 레미콘이라고 하는데요. 굽기 전의 상태에서 운반되는 콘크리트 제품이죠. 그래서 레미콘 제조 시 재료 투입 순서는 물, 모래, 시멘트, 자갈, 물, 모, 시자 순서로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분류를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멘트는 우리가 포틀랜드 계열과 혼합 계열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포틀랜드 계열에는 어떤 게 있고 혼합 계열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 포틀랜드라는 거는 이제 영국의 포틀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가면은 꼭 돌이 시멘트 같은 회색 그런 그 색깔의 시멘트 같은 색깔의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굳히고 났더니 꼭 그 포틀랜드 지방에 있는 돌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냥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부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에는요 가장 일반적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3일에서 보통 7일,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이면은 강도가 발현이 되죠. 그래서 단단해지죠. 요거를 우리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중용열이 있는데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는데요. 이 중용열이라는 거는 그렇게 수화열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는 열이 나고요. 그 열로 인한 수축균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건조 수축균열이 일어나는데 중용열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는 요게 이제 건조 수축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용열 시멘트는 이제 물이 적게 들어가고요. 균열이 적죠. 그래서 댐이라든지 큰 구조물에 우리가 중용열을 쓰는데요. 특히 이제 매스 콘크리트라 그래요. 매스 콘크리트. 뭐냐면은 굉장히 커다란 덩어리. 직경이 예를 들어서 80cm 이상의 어떤 커다란 덩어리 콘크리트. 이런 걸 할 때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죠. 그래서 댐이나 큰 구조물에 씁니다. 그 다음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치장용이라든지 컬러용. 콘크리트에다가 색깔을 넣어가지고요. 벽돌벽 같은데 이렇게 줄눈 같은 걸 할 때 예쁘게 치장을 하는 치장용으로. 포틀랜드 계열은 보통, 조강, 중용열, 백색 이렇게 4개가 있죠. 혼합 시멘트라는 거는요. 여기다가 뭐를 혼합을 했어요. 거기 먼저 슬래그 시멘트 볼게요. 슬래그 시멘트다. 이 슬래그라는 거는 우리가 광재다. 그런데 광재, 즉 원석을 뽑아내고 철광석 같은 원석을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들로 이제 혼합 시멘트를 만들면은요 굉장히 내화학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얘는
하수도라든지 항만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염분이 많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침식이 되죠. 일반 시멘트는. 그런데 이 슬래그 시멘트는 내화학성이 강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폐수시설, 항만이나 폐수시설 같은데 그 내화학성을 요구하는 그런 데에다가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플라이 애쉬라는 것도 있어요. 플라이 애쉬. 이것도 이제 그 용도는 똑같습니다. 플라이 애쉬는 뭐냐면은 미분탄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석탄재의 가루예요, 가루. 석탄가루입니다. 다탄 석탄가루인데, 그거를 넣으면은 똑같이 하수도나 항만이나 폐수시설에 사용하는 내화학성이 있는 그런 혼합 시멘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졸란이 있는데, 포졸란이라고도 하고, 포졸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실리카질을 집어넣었어요. 다른 말로 규산질을 집어넣는데, 얘는 이제 장기적인 강도가 높죠. 장기적으로는 이 포졸란이 굉장히 장기적인 강도가 강해요. 조강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강도가 강하고, 포졸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도가 강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알루미나 시멘트가 있는데요. 알루미나. 얘는 원데이 시멘트다. 원데이. 단 하루면은 굳어버려요. 원데이 시멘트다. 취급이 굉장히 어렵죠. 얘는 알루민산 칼슘이 들어갔는데요. 알루민산 칼슘이 들어가는데요. 하루면은 전부 다 굳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시멘트와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알루미나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런 계열과 다른 시멘트와 혼합 금지예요. 되도록이면은 혼합을 하지 않고 얘는 하루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강도가 제일 큰 거는 얘예요, 알루미나. 장기적인 강도가 큰 거는 포졸란과 중용열인데요. 포졸란이 가장 장기적인 강도가 큽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강도가 가장 큰 거는 알루미나죠. 그러면 단기적인 강도가 큰 거는 알루미나, 그 다음에 조강, 그 다음에 중용열, 그 다음 포졸란. 포졸란 쪽으로 갈수록 장기적인 강도가 커지죠. 그리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다른 시멘트와 혼합을 할 수 없고요. 1일이면 굳어버린다. 경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멘트 강도 보면 재령 28일이면 4주면은 전부 굳어버리죠. 그 다음에 쌓기용 벽돌 시멘트 190, 90, 57. 예. 요거 이제 벽돌이요. 우리가 표준형 사이즈 잘 물어보는데 여기가 이제 190, 90, 90mm, 57mm. 요거 잘 아셔야죠. 다음에 시멘트 종류 거기 좀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그 다음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에는 고로 시멘트. 고로 시멘트가 슬래그 시멘트예요. 슬래그가 얘가 다른 말로 고로입니다. 고로. 돼 있고 특수 시멘트에 고로 시멘트도 있고 포졸란, 플라이 애쉬 이렇게 있고요. 알루미나 시멘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멘트의 배합이 있는데요. 시멘트. 자, 우리가 시멘트의 배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래하고 시멘트와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대 모래 이렇게 했을 때 조정용은요. 이쪽에다 좀 적어야 되겠네요. 시멘트 대 모래의 용적 배합은요.
미장이나 조적. 미장은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죠. 조적은 벽돌을 쌓을 때 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1대 3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아치. 벽돌로 이렇게 아치 같은 걸 이렇게 만들 때는 시멘트 모래에 비를 1대 2를 용적 배합을 많이 하고, 치장용은 보통 1대 1을 시멘트와 모래에 이렇게 모르타르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1대 3, 중요한 곳은 1대 1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3번의 시멘트 저장으로 오시면은 시멘트 저장을 보시면은 30cm 이상 되는 마루 위에 적재를 한다. 예, 그리고요, 장기간 적재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저장하면은 반드시 사용 전에 검사를 해야 되고요. 6개월 이상 저장이 된 거는 폐기 처분을 하죠.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시멘트를 저장하실 때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통풍이 잘 되면 습기도 들어와요. 습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통풍이 안 된 상태에서 제습 시설을 해야 돼요. 만약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시멘트를 저장해라, 이거 틀린 겁니다. 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저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멘트를 저장할 때 창고 면적이다. 창고 면적, 시멘트 창고 면적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시멘트 창고의 면적은 우리가 보통 하나가 이제 0.4제곱미터를 차지한다고 보고, 곱하기 13분의 포대수. 우리가 하나가 13포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뭐 이 100포대다. 그러면 0.4 곱하기 13분의 100. 예, 이런 식으로 시멘트 창고 면적을 구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0cm 이상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룻바닥에 30cm 이상을 띄워서 마룻바닥 위에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성질 보겠습니다. 먼저 워커빌리티. 워커빌리티라는 거는 시공 연도. 얼마나 시공이 잘 되느냐. 그냥 무른 정도. 이렇게 무른 정도는 이제 반죽질기죠. 반죽질기인데요. 대체로 이제 반죽이 좀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워커빌리티가 올라가고, 물이 적으면은 워커빌리티가 내려가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워커빌리티라는 거는 시공 연도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반죽질기에 따라서 이 워커빌리티라는 거는 저항하는 비비기, 운반치기,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의 난이도 정도죠. 그래서 이제 워커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AE제, 공기 연행제가 있죠. 자, 우리가 수밀 콘크리트를 만들 경우에는요, 물을 작게 넣어요. 우리가 보통 물 시멘트 비가 55% 이하면은 수밀 콘크리트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수밀 콘크리트를 만들면은요, 뻑뻑하기 때문에 AE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야 됩니다. 거기 AE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밀 콘크리트를 만든다. 그러면 시방서에 보면은요, C분의 W, 시멘트 중량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게 55 이하, 55% 이하를 우리는 시방서상에서는 수밀 콘크리트라 그러거든요. 그럼 너무 뻑뻑하니까 여기다가 AE제를 집어넣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기 연행제라고요. 물을 적게 넣은 대신에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철근과 부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E제는 공기 연행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AE제, 분산제, 감수제, 예, 이런 것들이 워커빌리티를 크게 합니다. 분산제입니다. 분산제. 그 다음에 이제 워커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슬럼프 시험이라든지
플로우 테스트, 얼마나 잘 흘러내리느냐,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반죽질기, 컨시스턴시를 우리는 반죽질기라 그래요. 그 워커빌리티를 측정할 때, 시공 연도를 측정할 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슬럼프 시험이죠. 슬럼프 시험은 컨시스턴시를 측정하는 건데요. 컨시스턴시라는 거는 반죽 질기예요. 얼마나 물을 많이 넣었느냐. 자, 슬럼프 시험은 뭐냐면 이런 콘에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뚫려. 다져 넣고 이거를 쏙 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그 20cm, 여기가 10cm, 높이가 30. 요런 그 굽기 전에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이제 이대로 못 있죠. 이게 그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얘가 이제 쓰러집니다. 이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은 요 값을 우리는 슬럼프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슬럼프 값이에요. 그래서 슬럼프 시험, 요 슬럼프 값이 크면 클수록 물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반죽질기 슬럼프 값.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 블리딩은요, 물이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물이 떠오르는 현상. 콘크리트 반죽을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물이 떠올라요. 그 배합 불량으로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곰보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블리딩은 피를 흘리다 그런 뜻이죠. 블리딩, 피를 흘리다. 그래서 마치 콘크리트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배합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그 블리딩이 일어나고 나면 곰보가 일어나고 거기 이제 막 찌꺼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그 시멘트 가루 같은 게 이게 막 남죠. 그거를 우리가 레이턴스라 그래요. 예, 콘크리트나 시멘트 찌꺼기 같은 가루 같은 거 있죠? 레이턴스인데요. 이 레이턴스 같은 거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이어치기 같은 걸 할 때 레이턴스 같은 게 남으면 잘 안 붙어요. 예, 그 다음에 굳어진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보통 우리가 28일 정도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급결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물속이라든지 겨울철 같은 데에는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 같은 걸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중량의 1% 정도의 염화칼슘을 집어넣으면은 조금 빨리 굳어요. 대신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죠. 물속 공사나 겨울철 공사 시에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와는 조금 다르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산이 된 거고 얘는 이제 염화칼슘을 시멘트 중량의 1%를 첨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콘크리트 급결제로 무엇이 좋으냐? 답은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멘트의 용적 배합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시멘트 모래 자갈까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콘크리트가 되죠. 시멘트, 모래, 자갈에 우리가 비율을 얘기할 때는 용적, 즉 부피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철근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는 1대 2대 4를 집어넣습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을. 그리고 묵은 콘크리트는 우리가 1대 3대 6. 예, 묵은이라는 거는 철근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하는데요. 버림 콘크리트. 다른 말로 미창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미창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잡석 깔고 바닥에 지정에다가 잡석 깔고 그 다음에 미창 콘크리트 깔고 그러니까 버림 콘크리트죠. 미창 콘크리트 깔고 그 위에다가 기초판을 얹어요. 우리가 미창 콘크리트부터는 그 아래를 우리가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잡석 지정 위에다가 미창 콘크리트 깔고 그
그 위에다가 우리가 기초판을 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얘는 1대 4대 8. 물론 이제 1대 3대 6도 하는데요. 1대 4대 8.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는 우리가, 물을 사용할 때나 모래를 사용할 때 해사를 사용한다든지 염분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예, 염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염분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죠. 얘네들은 무근이나 버림, 얘네들은 이제 철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염분이 들어가면 철근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벽돌의 규격.